지연아, 어제 회식한다면서 왜 연락이 안 됐어? 회식도 일인데 잠깐 연락 못 할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집착해? 집착이라고?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애야? 남자가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래, 헤어져.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대범한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러네. 헤어졌지만 세상은 넓고 남자도 많다. 나는 또다시 소개팅 어플을 켰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튀지 않는 그냥 그런 아이였다. 학교에서도 늘 조용했고 주목받지 못했다. 예쁜 친구들이 주목받는 걸 보며 내심 부러웠지만 나와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난 원래 예쁘지 않으니까 라며 자책하고 있었다. 저기 혹시 잠깐 시간 있어? 응, 나 말이야? 응, 너한테 한 말 맞아. 잠깐 밖으로 나올래? 할 말이 있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얼떨떨했다. 혹시 나한테 고백하는 건가 싶어 기대감이 살짝 들었다. 뭐지? 나를 왜 부르는 거지? 교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애가 말없이 편지를 건넸다. 이것 때문에 불렀어. 나 주는 거야? 아니, 너 옆에 앉은 애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 늘 이런 식이었다. 나는 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언제나 다른 여자애들의 배경처럼 존재했다. 이런 일이 학창시절 내내 반복되었고 결국 모태솔로로 성인이 됐다. 아빠, 나 쌍꺼풀 수술시켜주라. 진짜 하고 싶어. 대학 가기 전까지 아빠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졸랐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됐다. 요즘 쌍꺼풀 수술은 흔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상보다 쌍꺼풀 수술은 더 잘 됐고 예뻐진 내 모습에 스스로가 놀랐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대학교에 갔다. 하지만 기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 망했다. 우리 과에 여신들이 너무 많잖아. 대학 OT에서 처음 느꼈다. 쌍꺼풀 수술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고 또래 여자애들이 너무 예뻐서 주눅이 들었다. 물론 학창 시절에는 받지 못했던 관심을 가끔 받기는 했지만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도 멋진 남자 만나보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별로인 애들만 들이대지? 연애를 하고는 싶었지만 마음 설레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교양 수업에서 조별 모임을 하게 됐다. 저 애는 언제 봐도 멋지단 말이지. 저런 애가 날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같은 조의 남자애를 은근히 좋아하게 됐고 그 수업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어 망설이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지연아, 안녕? 이거 빼빼로인데 너 먹어. 동서가, 이거 나 주는 거야?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빼빼로였다. 포장도 없이 편의점에서 산 흔한 빼빼로였지만 나를 위해 챙겨줬다는 사실에 괜히 마음이 설렜다. 빼빼로데이잖아. 같은 조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야. 고마워, 동서가. 나는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동석이에게서 관심을 받는 것 같아 기뻤다. 이건 기회야. 남자가 먼저 고백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 볼까? 나는 손편지와 케이크를 준비했고 다음 수업 때 그에게 줄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했다. 동석이가 이걸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밤새 그의 반응을 상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두근거렸다. 다음 수업 시간 우리는 조별 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동석이를 신경 쓰느라 조별 과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따라 동석이는 유독 더 잘생겨 보였고 활기차 보였다. 어느 타이밍에 선물을 줘야 할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별 토론을 하던 중 동석이가 갑자기 말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사실 그동안 숨겨왔는데. 내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나에게 공개 고백을 하려는 걸까? 조심스레 기대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동석이의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석이는 옆에 앉아있던 수지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지에게로 향했다. 수지는 평소 내 눈에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소극적이고 조용한 타입이었다. 도대체 저런 애와 왜 사귀는 걸까? 우와, 진짜 잘 됐다. 어쩐지 우리한테는 빼빼로 하나 주더니 수지한테만 따로 챙기더라. 조원들 모두가 축하를 해줬고 나 역시 억지로 웃어 보이며 축하해주는 척을 했지만 속이 울렁거렸다. 결국 동석이에게 주려던 손편지와 케이크는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수지 같은 애랑 사귀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수지 같은 애를 좋아하는 거 보면 동석이도 뭔가 부족한 거겠지. 나도 모르게 동석이를 험담하며 합리화를 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 그렇게 내 20살의 첫사랑은 끝을 맺었다. 대학 생활 중에도 몇몇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표현했지만 왠지 마음이 가지 않았다. 나에게 고백하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부족하거나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왜 다들 이런 애들만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그러면서 점점 외모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결국 아빠에게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졸라댔고 오랜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아 하나씩 고쳐나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점점 달라지는 나를 보며 자신감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요. 그쪽 제 스타일 아니에요. 내 모습이 바뀌자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재미도 생겼다.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자존감이 쑥쑥 올라갔다. 동석이가 수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오히려 비웃음이 나왔다. 끼리끼리 잘 어울려. 난 훨씬 잘난 남자 만나면 돼.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재밌는 말을 들었다. 너 소개팅 어플 해봤어? 사진만 올리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연락 와.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 집에 돌아가 어플을 설치하고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곧바로 좋아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플에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넘쳐났다. 이런 좋은 세상이 있었어? 동석이 같은 애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들이 많네. 그렇게 나는 원하는 남자가 있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었고 하루에 3명씩 만나는 날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들만 골라 사귀었고 나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도 갑에 연애를 할 수 있었다. 오빠, 나랑 결혼하면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그럼 지연이는 집에서 쉬기만 해. 가정부도 고용할 테니까. 그렇게 내 주변의 남자들은 나에게 잘해주었고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 역시 예쁘면 모든 게 쉬워지는구나. 남자에게 꼼짝달싹 못하며 아둥바둥 사는 여자들을 보면 안타까웠고 여자는 예쁘면 모든 게 쉬워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사랑받기 힘들다고 여겼다. 나는 예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제일 잘난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었다. 잘생긴 남자들은 어딘가 자유로웠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 지루했다. 조금 더 완벽한 남자는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불쑥 말했다. 철 좀 들어. 네가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나 있냐?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내가 만난 남자들은 모두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지? 하지만 그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곧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그 기억도 흐려졌지만 그 말은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진짜 사랑이란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외모와 조건만으로 남자들을 골랐다. 지연아, 어제 회식한다더니 왜 연락이 안 됐어? 아니, 회식도 사회생활인데 연락 좀 못할 수도 있지.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때 정도는 연락해줄 수 있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애야? 남자가 뭐 이렇게 집착이 심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자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래, 헤어져. 집으로 오는 길에 화가 치밀었다. 대범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라니. 기분 전환 삼아 소개팅 어플을 켰다. 여전히 좋아요는 오고 있었지만 20대 때처럼 하루에 수십 개가 쏟아지는 건 아니었다. 지금은 30대라서 그런가 반응이 예전만 못했다. 내가 인기가 시들었나? 호감을 표시한 남자들을 보니 현 남자친구만큼 잘생기거나 능력 있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보다 훨씬 못하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잘생긴 남자들에게 좋아요를 눌러봤지만 답장은 없었다. 답답함에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해봤다. 오빠, 나 좀 성급했던 것 같아.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그런데 남자친구에게선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고 자존심이 더 상할 뿐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술을 한잔하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술 기운에 결국 전화를 걸었다. 왜? 차가운 목소리였다.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네가 만나자면 내가 만나야 돼? 나 여자친구 생겼으니까 이제 귀찮게 하지 마. 순간 어이가 없었다.
나랑 헤어진 지 겨우 일주일 남짓인데 벌써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바람이라도 피운 걸까? 벌써 여자친구가 생겨? 너 바람 피웠지? 그러는 넌? 나랑 만날 때 소개팅 어플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플 깔아놓고 신경도 안 썼던 건데 뭘 그런 걸로 따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 나이가 30인데도 아직 철이 없냐? 누가 너 같은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얼굴은 반반해서 잠깐 만난 거지 결혼 상대는 절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연락하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차단했다. 나는 그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예전처럼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과의 자리도 더 이상 마련되지 않았고 나의 솔로 생활은 점점 길어져 갔다. 얼마 후 친구가 내게 물었다. 지연아, 요즘 왜 연애 안 해? 몰라,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그럼 내가 소개해줄까? 응, 잘생겼어? 친구가 보여준 남자의 사진은 평범했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나는 속상한 마음에 친구에게 화를 냈다. 너 나를 뭘로 보고 이런 평범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뭐가 문젠데? 너도 평범하잖아. 나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 뿐이었어. 얼마 전 남자친구도 그랬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 그럼 정신 좀 차려.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국 헤어졌잖아. 화가 울컥 치밀었다. 나를 판단하는 친구에게 화가 나서 더 날카롭게 말했다. 그래, 헤어졌지. 다 내가 차버렸어.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아, 남자들이 왜 네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줬겠어? 결혼할 생각도 없고 잠깐 맞춰주면 되는 상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솔직히 이제 정신 좀 차렸을 거라 생각하고 너 보러 왔는데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너보다는 내가 소개해준 남자가 훨씬 더 아까운 것 같다.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인정할 수 없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남자를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화를 사귀며 밖으로 나가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어느새 나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처럼 살 순 없다는 걸 느꼈지만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었다. 현실에 맞춰 눈을 낮춰야 하는 걸까? 그건 성에 차지 않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